네, 계좌의 반전이 시작되는 시간, 식스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 반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월요일에 함께 하실 분은 박수범 MBN골드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부터 저희가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시장은 도와주질 않네요, 매니저님. 그래도 저는 오늘 시장 어떻게 느꼈냐면 네. 한국전력의 발전소에 제 몸이 꽂혀서 그야말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네. 감전을 느끼는 엄청난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네. 일본 뭐 패시브 자금들 좀 나오기도 했었고 뭐 단기 차익 물량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네. 뭐 지금 오늘 조금 나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수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는구나.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상승할 때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큰 현물 쪽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는 않았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순매수가 7조 원을 부근까지 좀 왔기 때문에 이번 네. 1월 달에 엄청난 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긍정맨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매니저님의 종목을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를 해드렸던 세트레가이가 4.5%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세트레가이를 좀 말씀을 드릴 때 앞으로 인공위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VC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이제 VC 쪽에 스타트업에 좀 많이 또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최근 들어서 가장 관심을 높이고 있는 게 우주 항공 산업 쪽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스타트업 쪽으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세트레가이가 시장에서 관심이 좀 높았던 부분도 있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윗골을 좀 달긴 했지만 그래도 내일 또한 강한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하시고 계속해서 저는 보유 관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트레가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오늘 종목은 어떤 건지 또 얼마나 식스센스가 오셨는지 전체적인 점수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뭔가 이렇게 쏠려있는 느낌인데 요 정도면 네, 좀 테마주의 느낌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요즘에는 제가 네. 이슈가 없으면 가지고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기술적인 흐름보다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네. 어떠한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보다 그런 이슈를 통해서 주가 상승을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대응하는 게 오히려 단기 수익을 끌어올려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 텐데 차트를 3점을 주셨거든요. 네, 왜 맞습니다. 3점일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차트는 정말 무서운데요. 네, 매니저님.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같네요. 예. 근데 제가 장중에 네. 작가분한테 드릴 때마다 상한가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네, 상한가 아니고 갑자기 오후 한 2시간 넘어가면서 쭉 올라가는 바람에 상한가를 갔는데 네. 그래도 동사가 상한가를 갔지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종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는데도 네네. 아직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재무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차트를 봤으니까 똑같이 3점을 받았던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수급은 왜 3점일지 현황을 보시면 수급이 조금 조용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딱 보시면은 뭔가 규칙성이 없죠. 네. 아직 뭔가 매집을 한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보면은 기타 법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라면 동사가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수급적인 변화도 지금 당장은 안 좋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수급에 많은 변화를 좀 줄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많지 않아서 시청자분들이 네. 벌써 좀 종목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요즘에 스마트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섹터 모멘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모멘텀을 보면 제가 점수를 4점을 줬습니다. 예. 4점 줬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동사는 KT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유통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여러 B2B 사업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센터가 없는 곳,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라든가 법무부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KB, 네. KB 카드. 국민카드죠. 네. 국민카드 쪽에도 또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지금 기업들의 서비스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수익 창출이 가장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다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1월달 들어서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항상 거래량이 그렇죠. 추세의 전환을 주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의 변화를 줬다는 건 그만큼 추세적으로 강하게 단기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힌트를 이미 주셔버렸지만 또 저희가 종목의 개별 이슈는 모멘텀보다 점수를 더 높게 받았거든요. 어떤 이슈이길래 이렇게 가져오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즘에 핫한 챗GPT 관련주로도 묶일 수가 그렇죠. 있네요. 네, 챗GPT가 정말 뜨겁습니다. 작년 11월 29일 날부터 서비스가 되었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챗GPT 나왔구나 하면서 많은 분들 좀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좀 접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하루 이용자 수가 무려 1,20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단기간에 불과 2달밖에 안 되는데 네. 2달 만에 이렇게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만큼 챗 GPT에 대한 관심은 곧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주가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KT에서 초고대 AI라고 해서 지금 AI 서비스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름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뭐 그렇다면 오히려 KT를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KTCS라든가 KTIS가 아닌 KT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도 크고 무겁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으면 과거에 보면 하나 우선주가 있었죠. 네. 우선주가 급등을 하고 하나는 크게 급등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택에 있어서 좀 더 똑같은 모멘텀으로 움직이더라도 좀 더 탄력성이 좋은 종목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 또한 KTCS가 KT보다는 좀 더 좋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SKT 쪽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A-라 해가지고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6월 달부터는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 현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성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텍스트로 서로 간에 이제 의사를 표현하고 답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뭐 SKT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미지라든가 음성을 통해서 좀 더 친근하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좀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듯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통신사들도 KT, SK텔레콤과 같은 회사들이 지금 이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를 상용화시키면서 유료화를 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모멘텀을 4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네. 종목을 또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눈치가 빠르셔서 이미 또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미 급등이 나왔지만은 재무를 보면은 왜 저평가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재무가 또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볼까요? 네, 재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산 총계도 계속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부채 총계도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본 총계도 뭐 좀 약간 꾸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이랑 부채가 특별하게 지금 이제 거의 뭐 1대1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좀 안정되어 있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 또 모 회사 또 KT다 보니까 재무적으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회사고 그리고 ROE가 11%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고 매출 또한 9천억이 연간 매출액이 9천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뭔가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일 줄 알았는데 안정적이라는 부분에 의미를 좀 두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를 체크해 봤고요. 저 이제 마지막으로 촉을 한 줄 평을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또 야심차게 가져오신 만큼
뭐라고 하실지. 인공지능 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네, 그렇죠. 그쵸. 오늘 같은 날도 보면 코난 테크놀로지와 같은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또, 갔습니다. 예. 상한가를 갔는데 그 종목 보면 PBR이 11배예요. 거기에다가 ROE가 무려 마이너스 20%, 18%? 20% 정도 되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술에 대한 멀티플을 주고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로 따졌을 때 이제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1배 수준이 이제 왔고요.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도 11%는 보여주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상대적인 저평가로 봤을 때는 분명 동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핫한 테마 안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미 또 답을 맞추셨던 종목인데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CS였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접근해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네. 추가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저는 내일 시초가를 좀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공략하고 목표가는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10,000원까지 봅니다. 2배 이상을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금 기술만 가지고 있는 회사들마다도 PBR이 지금 현재 뭐 6배, 7배, 10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동사는 겨우 이제 1배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KTCS 목표가 10,000원 잡아드렸고요. 우리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은 오늘 밤 10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식스센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죠.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